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이 배달의 민족과 손을 잡고 쿠팡이츠에서 철수합니다. 프랜차이즈가 배달앱과 독점 계약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플랫폼 간 브랜드 입점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가격 왜곡 현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족한 유동성과 가격 시스템 미비 때문인데 투자자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K그룹이 윤활유 자회사 SK엠무브의 상장을 포기했습니다. 중복 상장의 제동을 건 새 정부 기조에 따른 건데 계열사 줄 상장을 앞둔 LS그룹도 부담이 커졌습니다. 시스템 통합업체들이 인공지능 전환 사업 수주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간 SI 업체들의 한계로 지적돼 왔던 내부 거래 비중을 낮추고 수익처를 다변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이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과 손을 잡고 경쟁 배달앱인 쿠팡이츠에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배달앱 시작에서 특정 브랜드가 한 플랫폼에만 독점적으로 입점하는 건 사실상 처음인데요. 이번 협약이 플랫폼 간 외식 브랜드 쟁탈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배달의 민족과 교촌치킨이 손을 잡고 배민 온리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교촌치킨은 앞으로 쿠팡이츠에서는 주문을 받지 않고 배달의 민족과 자체 앱 등에서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입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이 교촌 F&B 측에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조건으로 협약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촌치킨은 판매 제한 조건에 따라 쿠팡이츠에서는 철회하지만 요기요나 땡겨요, 교촌 자체 앱에는 입점이 유지됩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교촌치킨 점주들은 판매처를 줄이는 대신 배민에서 낮은 수수료 혜택을 받아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반면 배민의 경우 쿠팡이츠에 있던 교촌치킨의 수요를 흡수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프랜차이즈가 특정 배달앱과 독점적 계약을 맺으며 이미 입점 중이던 플랫폼에서 자발적으로 철수하는 방식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협약이 주요 프랜차이즈를 두고 플랫폼 간 입점 전쟁이 벌어지는 등 배달앱 업계의 경쟁을 과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가맹점주의 입점처를 제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줄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존의 다양한 앱에서 주문이 가능했던 소비자들은 특정 앱을 강제로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계약을 향한 정치권 반응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배민 온리 정책을 경쟁사 탈퇴를 조건으로 수수료율 차등 적용이라고 본다면 배달 플랫폼 수수료 차별금지 방침과도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앞으로 배달앱 플랫폼 사이에서 대형 프랜차이즈와의 협력 사례가 경쟁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번 협약이 외식업계와 배달 플랫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부족한 유동성과 가격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가격 왜곡 현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프리 애프터마켓 이용량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벼락 급등락주에 대한 투자자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오늘 한 MTS의 대한항공 주가 차트입니다. 31,050원으로 시작했지만 고점 대비 22% 내린 24,0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16일 현대차 차트입니다. 장중 하한가인 13만 9,300원까지 떨어졌다가 20만 1,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현대 엘리베이터, SKC 등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모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대형주로 하루 새 시세가 상하한가 가깝게 급등락하기는 어려운 종목들입니다. 유동성이 부족한 대체거래소의 동시호가제 공백이 빚어낸 일입니다. 동시호가제는 정규 시장 개장과 마감 직전에 장을 멈춘 뒤 호가 주문만 받는 시스템입니다. 급격한 시세 변동과 주가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적정한 가격을 찾는 방법입니다. 한국거래소가 동시호가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에 접속 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체결된 것인데 극소량의 주식으로도 시세창에 표시되는 가격이 크게 출렁이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규장에선 시세와 괴리가 큰 주문이 나오더라도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적정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유동성이 떨어지는 시장에선 왜곡된 가격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넥스트레이드가 성장세에 들어선 터라 위사례처럼 동시호가제를 제공받지 않는 시간은 가격이 튀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동시호가를 거치지 않아 예상 체결가 없이 어둠 속에서 주문이 시작되는 셈이라며 가격 조정 의무가 없는 거래소지만 영향력이 커진 만큼 개선안을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제언했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측도 소규모 거래에 차트 왜곡이 발생했다는 투자자들의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자 동시호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SK그룹이 윤활유 자회사 SK엠무브의 상장 계획을 전면 철회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중복 상장, 쪼개기 상장에 대해 제동을 걸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 데다 상법 개정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열사 줄상장을 예고한 LS그룹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알짜 계열사의 줄상장을 앞두고 있는 LS그룹. 중복 상장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IPO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최근 SK그룹은 SK엠무브 상장을 포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상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등 소액주주 권리 강화 기조 정책이 SK의 IPO 전략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LS그룹은 에식스솔루션즈의 IPO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상장 수순을 밟고 있는 LS파워솔루션과 LSEV코리아, LS이링크도 분주합니다. LS그룹의 줄상장은 개인 투자자를 울리는 중복상장에 제동을 건 이재명 정부 기조에 역행하는 수순. 그간 기업들은 중복상장을 통해 외형 확장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중복상장을 한국 증시의 저평가 주범으로 지목하고 상법 개정 등을 통해서 주주가치 훼손을 막겠다는 계획. 알짜 사업을 떼내 상장에 나서고 하루아침에 빈껍데기만 남은 모 회사의 경쟁력과 주가는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지분일 손해 없이 손쉽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결국 주주가치 훼손과 이익 침해는 소액주주들의 몫입니다. 앞서 중복 상장이 문제라면 주식을 사지 말라는 실언으로 비판을 받은 구자은 회장. 외형 확장을 위해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LS그룹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시스템 통합업체들이 공공 민간 부문의 인공지능 전환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간 SI 업체의 취약점으로 지적돼 왔던 계열사 내부 사업 비중을 줄이고 수익처를 다변화하기 위해서인데요. 급변하고 있는 SI 업계 짚어봅니다. 산업이부 이수빈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SI 업체들이 일제히 AI 전환 사업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SI 업체들은 AI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는 곳은 LG CNS입니다. LG CNS는 외교부로부터 최근 300억 원 규모의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했는데요. 공공기관이 발주한 AI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삼성 SDS도 AI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삼성 SDS는 오늘 AI 플랫폼 패브릭스 서비스 고도화를 알리며 기업용 에이전트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는데요. 사용자 개입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에이전트 기술을 통해 공공, 금융 등 다양한 업종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KAX는 기존 SKCNC였던 사명을 바꾸면서 AI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농협, 하나은행 IT 시스템 사업을 수주하는 등 주로 금융권 사업 수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SI 업체들이 이렇게까지 외부 사업 확장에 주력하는 이유는 뭘까요? SI 업체들이 이렇게 외부 사업 수주에 열을 올리는 건 그간 SI 업체들의 한계로 지적돼 왔던 관계사 의존도를 점차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삼성 SDS의 1분기 매출 가운데 삼성전자 등 그룹사를 통해 발생한 매출은 약 70%, LG CNS의 내부 거래 비중도 52%에 달합니다. SKAX는 지주회사인 SK의 사업 부문이라 내부 거래 비중을 정확히 알긴 어렵지만 업계에선 60%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사 의존도가 높다는 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있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장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외연 확장을 본격화하는 게 장기적 성장을 위한 업계 전반의 과제로 대두된 상태입니다. 네, SI 업계가 AX 사업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재편된 시장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선 어떤 전략들이 좀 필요할까요? 우선 누가 초기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관건입니다. SI 업계 특성상 사업 경험을 쌓은 기업이 계속해서 비슷한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발빠르게 대규모 AX 사업 경험을 쌓고 있는 LG CNS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AI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파트너와 협력하는 기업도 시장 선점에 유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AI 기술을 가진 기업과의 협력에 적극적인 건 삼성 SDS인데요. 지난달 네이버 클라우드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 기반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LG CNS도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 전문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또는 인수합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수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상반기 국내 건설사들의 도시정비 수주 경쟁이 치열한 모습입니다. 10대 건설사의 수주 총액이 벌써 26조 원을 넘어서며 지난해 연간 실적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특히 현대건설과 포스코 ENC, 삼성물산이 수주 5조 클럽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10대 건설사의 상반기 도시정비 총 수주액이 2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작년 연간 수주액의 95%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현재 도시정비 1위는 현대건설입니다. 지금까지 5조 1,988억 원의 수주고를 올렸습니다. 사업비 2조 4천억 원가량의 압구정 2구역 재건축 사업에서 2파전 구도가 깨지며 시공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현대건설은 6년째 도시정비 수주 1위를 지켜오고 있는데 이 기조를 유지하면 7년 연속 정비사업 수주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어 포스코 ENC와 삼성물산도 5조 클럽을 달성했습니다. GS건설과 DLENC, 롯데건설도 수주액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업계는 올해 공사비가 크게 오른 만큼 지금 수주를 확보해두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년 뒤 공사가 시작되는 만큼 향후 건설 경기가 회복될 것에 대비한 선제 대응이라는 분석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서울 압구정, 개포, 성수 등 주요 대형 사업지 선정이 예정돼 있어 대형 건설사들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지난해 지방은행 지주에서 시중은행 지주사로 전환된 IM금융지주의 밸류업이 가시밭길입니다. 올해 2분기 실적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낮은 PBR과 보통주 자본 비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계획된 자사주 소각 시 최대 주주 오버행 리스크도 제기됩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IN 금융지주가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실적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IN금융의 2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47.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동산 PF 익스포저 감소에 따라 충당금 부담이 줄었고 지방 경기 악화에 따른 추가 충당금 증가 가능성도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IN금융지주가 지방은행 지주회사에서 시중은행 지주회사로 전환됨에 따라 풀어야 할 중요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IN금융은 밸류업 이행을 위해 2027년까지 ROE 9%, CET1 12.3%, TSR을 4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IN금융의 주식 가치평가지수인 PBR은 올해 1분기 기준 0.25배로 은행 지주사 중 최저입니다. CET1 역시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IN금융의 CET1은 1분기 기준 12.02%로 지난해 말 대비 0.3%포인트 상승했지만 국내 은행 지주사 가운데 최저치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주가 부양과 주주 환원 정책 이행을 위해 지주사의 CET1을 13%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밸류업 이행 시 동일인 지분 한도 규제 상충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IN금융은 밸류업 이행을 위해 오는 8월 자사주 400억 규모 2027년까지 총 1,500억 규모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히면서 최대 주주 오버행 리스크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행법 근거 지방은행 지주사는 동일인이 최대 15% 지분 보유가 가능하고 시중은행 지주사는 10%로 제한하고 있는데 최대 주주 OK저축은행이 보유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OK저축은행은 2021년 IN금융 지분 투자를 시작으로 장내 매수 등을 통해 지분율을 늘려왔고 올해 1분기 기준 지분율은 9.7%입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장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발의하면서 금융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시 최대 주주 지분율이 법정 보유 한도를 넘어설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지분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셀트리온이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올해 7번째 자사주 매입으로 총 6,500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셀트리온은 주주가치 제고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과 소각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금숙 기자입니다. 셀트리온이 이사회를 통해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을 포함하면 올해 자사주 매입만 7차례, 6,500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지난 4월엔 셀트리온 그룹 서정진 회장 개인도 주식 취득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서 회장과 지주사인 셀트리온 홀딩스, 그룹 내 계열사 셀트리온 스킨큐어가 각각 500억 원, 1,000억 원, 500억 원 규모의 주식 취득을 결정했고 임직원도 400억 원 규모의 우리사주 매입에 동참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기업 가치와 성장에 대한 전 임직원들의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주주 환원 조치의 일환으로 보통주 1주당 신주 0.04주를 배정, 총 849만 4,384주 규모의 무상 증자를 단행했습니다. 올해 9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추진하며 유통 주식수 감소에 따른 주주가치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올해 연매출 5조를 실현하고 바이오시밀러 전문 기업을 넘어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종의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데 이어 차세대 항체 약물 접합체 ADC, 다중항체 등 신약 개발까지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매출 확대와 R&D 투자로 셀트리온이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금숙입니다. 국내 대표 빅테크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하는 등 제도와 움직임이 활발한 모습이라 스테이블 코인 시장 주도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고원희 기자입니다.
국내 빅테크들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 최근 여당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하고 제도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네이버페이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면 선도적 역할에 나서겠다는 포부.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이사는 오늘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엔페이 미디어데이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 당국 검토하에 합리적 제도가 마련되고 또 참여할 수 있다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엔페이가 이미 국내 최대 간편 결제 생태계와 웹3 기반의 디지털 자산 지갑인 엔페이 월렛 등을 통해 3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와 500만이 넘는 가맹점, 그리고 포인트 생태계와 보안까지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 중인 카카오페이는 이날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돼 오늘 하루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지난 24일 거래 정지 이후 이틀 만에 다시 거래가 멈춘 겁니다. 카카오페이는 이달 들어서만 주가가 무려 147.8% 급등했습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 선제 대응 차원에서 총 18건의 상표권을 출원했고 카카오뱅크도 총 12건의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 최근 국회에선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발의되는 등 제도화 논의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주요 금융, 빅테크 기업들의 스테이블 코인 선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고원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국내 경제에 연간 359조 4,384억 원을 기여해 100대 기업 중 1위에 올랐습니다.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에 따르면 이 중 306조 6,295억 원이 협력사를 통해 유입돼 국내 산업에 낙수 효과를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는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의 산업으로 약 150만 명에 이르는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며 우리 경제의 핵심축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국발 25% 관세, 내수 부진, 전기차 수요 둔화 등으로 협력사들이 복합 위기를 겪고 있어 업계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제조업 전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LG전자가 세탁 원료로 계면활성제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성 신소재인 유리 파우더, 미네랄 워시의 성능을 검증합니다. 유리 파우더를 포함한 기능성 소재 제조 판매를 사업에 정관에 추가한 지 약 4년 만에 정식 사업화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 제기된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HDC 현대산업개발이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제보가 조합에 접수됐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등 빙가업계 4대 법인과 임원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업계 빅4로 꼽히는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푸드, 혜태제과 등 회사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 납품 가격과 영업 경쟁 금지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자 프랜차이즈 한국 파파존스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출된 정보는 고객명, 연락처, 주소 등으로 카드 정보의 경우 카드 번호 16자리 중 일부가 마스킹 처리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